자, 반갑습니다. 우리 1주차 수업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영상이 잘 찍히다가 배터리 문제인지 영상 문제인지 그건 것 같아요. 아이폰이 뜨거워지니까 영상이 꺼지더라고. 이끄시겠지. 그래서 다시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판이나 이런 것들의 연습적이지 않은 점 좀 부탁드리겠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양자 확장설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 이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여기 이제 해양적 확장설이나 누가 주장을 했느냐? 쌤이 이제 앞선 수업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첫 번째, 누가 주장을 했는가? 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이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겠다, 그지?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원동력까지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해양작전사 같은 경우는 뭐가 많았다? 증거가 좀 중요하게 많았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헤스와 디츠라는 사람이 해양적 확장설을 주장했다, 그지? 그리고 이 주장에 따라서 얘기를 했던 내용은 무엇이냐? 앞선 멘틀 대류설에서 상승하는,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이 있다 이거야. 다시 한번 더,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이 있다. 자, 상승 같은 경우는 대류의 상승을 얘기하겠다, 그죠? 그럼 거기서는 지각이 뭐한다? 생성된다. 근데 해양 지각의 생성을 얘기하는 게 해양적 확장설의 이야기입니다. 해양적 확장설. 그리고 그게 어떤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령이라는 지역 이제 지각으로 우리가 얘기는 이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그럼 당연하게도 상상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멘틀 대류설에서 부족했던 그 증거를 해양 지각에서 찾은 거기 때문에 다들 이제 해양 지각의 소멸로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 소멸되는 이 지형을 뭐라고 하자? 해구라고 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적 확장설은 항상 뭐랑 이어져요? 앞서 해저지형 탐사에서 이어진다, 그지? 그래서 3에서 6km의 해저 평원에서 약 3,000m 정도의 양쪽 이제 산을 가지고 있는 지형을 우리가 해령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6km 이상의 좁고 깊은 골짜기를 우리가 해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좋아요. 저렇게 두 가지를 주장했다. 자, 그러면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지난 영상에서는 2번까지 설명이 됐었다, 그지? 그래서 1번이 뭐였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지역이 발견되게 되었을 때 바깥쪽으로 해령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있어? 고지적인 줄무늬가 있는데 이게 대칭이더라, 얘가. 얘가 대칭이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해령을 중심으로 있을 때 나이, 태정물의 두께, 그 다음 깊이도 대칭입니다. 다시 한번 나이,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태정물의 두께 마찬가지, 겪은 시간이 길수록 태정물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두께도 똑같이 많아지겠죠? 한글이 부족해요. 자,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퇴적물의 깊이가 깊어진다. 깊이가 대칭이다. 아무래도 이제 압착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눌리는 만큼 부피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 지난주에 이제 얘기하지 않았던, 지난 수업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이 다르죠?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자, 우리가 얘기하는 증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열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 거예요. 열곡이 뭡니까?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멘틀 대류의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멘틀 대류. 자, 여기가 예를 들어 지각이에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멘틀 물질이 뭐 할 거예요? 솟구쳐 올라오겠다, 그죠? 네, 이렇게 뿅뿅 하고 올라올 거예요.
아니야. 그럼 지형이 어떻게 변해야 돼? 자연스럽게 이런 시원 모양의 산이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언덕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대로 계속 올라가기만 한 게 아니잖아.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는 중력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범위도 있긴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양쪽으로 이제 밀어내기 시작할 거란 말이지. 그럼 이제 그림이 어떻게 변하느냐? 시간이 지났을 때 원래라면 요 빨간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될 건데 이걸 유지를 안 해. 어떻게 바뀌어?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얘가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양쪽으로 움직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애들이 결국에 뭐 하겠어? 살짝이라도 무너져 내리겠다. 그죠?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실 것 같으면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는 지금 얘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얘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 절벽 모양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살짝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다. 왜? 위에서도 무너지겠지만 아래에서도 채울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V자 계획에 길게 만들어진다 이거야. 이건 단면이잖아. 단면. 길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입체적인 그림으로 보셔야겠죠. 뒤에도 이렇게 V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열곡 자체의 존재가 땅이 올라옵니다에 양쪽으로 멀어지는 구조를 얘기할 수 있구나. 해양적 확장을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열곡 존재 자체가 하나의 증거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 다음 또 마찬가지. 이번에는 이 열곡이 만들어지는 해령 사이의 변환 단층이에요. 이게 왜 생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봐봐. 종이를 하나 준비했죠. 종이를. 예를 들어 이렇게 종이가 하나가 있어요. 이 점선을 위로는 힘을 안 주고 얘만 힘을 준다라고 얘기해보자. 그럼 언젠간 찢어질 수 있어 없어? 있다 이거야. 모양이 이쁘진 않겠지. 근데 찢어질 거라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아래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위에 힘을 조금만 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아까랑 같은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사실 구조적으로는 비슷한 개념이야. 왜? 힘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만큼 상대적으로 자 위의 종이를 A, 아래 종이를 B 부분이라고 얘기했을 때 B가 힘을 더 많이 받잖아. 그럼 이거는 A가 힘을 안 받고 B가 힘을 적당히 받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걸 갑자기 왜 해령 사이의 변화 단층을 얘기할 때 이야기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지구상이 그래. 지구는 어떻게 생겼었어? 둥글게 완벽한 구도는 아니지만 구에 가까운 타원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되면 얘가 자 같은 경우를 찍었을 때 이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힘을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자체가 B는 넓지만 A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A가 이까지 오고 B가 이까지 오게 되면 얘들은 원래 여기 붙어 있었어야 되거든. 이 붉은색 선 안에 붙어 있었어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같은 거리를 이동해 오는 건데 B는 그보다 더 가버렸네? 그럼 뭐 한다? 찢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야? 변환단층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변환단층의 존재 자체는 이들의 발견 자체는 뭐야? 땅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벌어지는 속도 차이, 확장 속도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자 이거지. 그러면 해양적장설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로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미담생.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 앞선 증거 세 가지와는 다르게 이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라고 얘기했을 때 얘는 확장 개념이에요. 확장 생성의 개념입니다. 왜? 해령이거든. 그치? 열곡도 결국 해령의 이야기고 해령 중심이니까 해령이었잖아. 근데 얘는 소멸의 개념. 사라져. 어디서? 해부에서 어디로 갈수록 섭입되는 방향, 섭입대에서 해부의 섭입대에서
뭐가 발생해요? 지진 활동이 발생한단 말이야. 근데 이 지진의 깊이가 어떻게 돼요? 이 진원이라는 게 지진이 발생한 장소를 얘기한단 말이야. 이 진원 깊이가 해석을 해보면 소멸되는 곳일 수밖에 없다 이거야. 왜? 해구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해양 지각이 소멸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요. 자, 판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해양 지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륙 지각보다 일반적인 대륙 지각보다 밀도가 큰 편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쭉 내려와요. 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 내려오면서 뒤에서는 이제 또 배울 내용이야. A, B, C로 가면 갈수록 뭐한다? 깊어지더라 이거지. 그러면 이 깊어지는 게 땅이 움직이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지진의 깊이가 깊어지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해구 소립대에서의 진원 깊이가 깊어지는 현상 자체가 소멸에 대한 해구에서 지각이 소멸되고 있습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학자, 주자, 증거에 대한 이야기, 증거는 4가지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러면 이들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원동력은 멘틀 대류를 가지고 오자 이겁니다. 멘틀 대류. 왜? 이제는 이거야. 멘틀 대류에서 이제 부족했던 점은 주장도 좋았어요. 학자의 그 이야기, 뽕스의 이야기, 원동력까지도 굉장히 좋았어요. 왜?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고 그다음 깊이에 따른 이 열적 차이가 대류를 만들어낸다. 굉장히 좋았단 말이야. 근데 뭐가 부족했어?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확인할 수 없었어. 왜? 기술적으로 1920년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 해저지형에 대한 이야기도 얘기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지금도 아직까지 멘틀 대류설이 멘틀 대류 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설로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도 아직 멘틀 대류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어요. 인간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있잖아.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이 사건 사고가 어떤 일이 있었겠구나 우리가 당연하게 유추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총알 자국이 남아있고 피 자국이 남아있고 발자국이 남아있다면 누군가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걸어갔겠구나. 근데 사실 피 자국을 먼저 흘리고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흘리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발자국은 안 남을 거란 말이야. 근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걸 밟고 지나가겠다, 그지? 그러면 이제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멘틀 대류 자체를 아직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구의 여러 정황상 멘틀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 의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원동력 같은 경우는 멘틀 대류 오케이, 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양적 확장설 같은 경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서 우리 깊이에 따른 이 속도 차이 얘기했다 그죠? D는 인벨비티를 가지고 음양 측심법을 이용했고요. 개그를 통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얘기한 대륙이동설,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그 다음에 음양 측심법을 통한 해저지형 탐사로 만들어진 해양적 확장설을 모두 다 이제 좀 묶을 거예요. 짜라라 하고 이제 묶을 겁니다. 그 묶은 거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하자? 판구조론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판구조론 같은 경우는 학자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선생님 맨날 이 사람이 좀 헷갈려. 맨날 윌리엄스라고 실수를 하는데 아이작스예요. 아이작스. 윌슨과 아이작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뉴턴 이름도 이제 뉴턴이 이름일 때 아이작이 성이죠. 성? 맞나? 그런가? 헷갈리네. 그래서 아마 아이작 뉴턴이기 때문에 이름이 아이작이겠다. 그죠? 뉴턴이 성인가? 걔들은 성으로 부르잖아. 그렇네. 그래서 이 윌슨과 아이작스라는 사람이 존재하고요. 윌슨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가 이야기하기를 달라요. 자, 주장은 이제 대통합 이론입니다. 대통합 이론이에요. 다 합쳤어요. 론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윌슨 같은 경우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판의 경계에 대해서 해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양하게 해석을 했대요. 그래서 판이라는 게 존재하게 될 때 얘들이 이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것을 설명했던 건 그 다음에 아이작스입니다. 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윌슨이 얘기했던 내용들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지구상에는 어떤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이 존재한다. 다시 한번 크고, 자, 소개는 잠깐 해봐요. 작은, 자, 하지 마세요. 10여 개의, 미안합니다, 판이 존재한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왜 정확하게 개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아직까지 판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 잘 몰라요. 이게 또 웃기다, 그치?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14개 아니면 15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게 쌤 학생 때는 11개였단 말이야. 11개인데 지금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동안, 아니죠, 쌤이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5년 전에만 해도 얘가 11개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 그러면 이 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라고 하면 멘틀대류에서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멘틀대류에서 움직일 때 이 판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라고 하면 판은 제각각 독립적이라는 얘기죠. 속도와 방향이 다릅니다. 아하, 얘가 달라요. One more time. 뭐가 다르다? 판은 제각각 속도와 방향이 다르다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마주보고 부딪힐 수도 있겠고요, 서로 멀어질 수도 있겠고요, 비껴갈 수도 있겠고요, 같이 움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판의 경계에서는 무수히 많은 화산활동과 지진활동과 조류운동, 조산운동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지진과 화산과 조산운동이 만들어진다. 이걸 설명했던 사람이 누구다? 윌슨이라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이작이 설명했던 구조는 뭡니까? 자,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지각 같은 경우는 지각 아래에 뭐가 있어요? 멘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멘틀 같은 경우는 두껍지만 지각은 굉장히 얇습니다. 왜? 얘는 5에서 35 정도밖에 안 돼요. 멘틀 같은 경우는 그 지각에서부터 2,900km까지를 우리가 멘틀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다가 지각 같은 경우는 5인 친구는 해양 지각이지만 35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대륙 지각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다시 한번 더 많이 얇게 그릴게요. 자, 요게 대륙 지각, 해양 지각이고요. 그다음 요 친구가 뭐다? 대륙 지각이다. 해안과 대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시면 어떻게 했나? 원래 2,900까지 그려야겠죠? 우리는 2,900까지 안 그릴 거예요. 왜? 어차피 사용하는 건 어디까지 할 거다? 400까지만 다룰 겁니다. 어디? 400. 자, 실제로 얘가 0에서 시작해서 얘가 5, 35라는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고 쳤을 때 대략적으로 한 100 정도까지, 한 100 정도까지는 우리가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각과 멘틀로 나눴던 것, 이제 나눈 거와는 다르게 어떻게 나눈다? 암석권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여기서부터 이 100까지는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400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영약권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선생님, 암석권과 영약권의 차이가 뭡니까? 자, 우리가 알고 지각 같은 경우는 이 보라색 선까지가 지각이에요. 다시 한번 얘가 지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은 전부 다 뭐예요? 멘틀이에요. 이 노란색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건 끝이 없기 때문에 쭉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색부터 보라색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달라요. 여기는 이 0에서 약 100까지, 물론 여기는 70 정도까지밖에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왜냐면 32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암석권까지는 100,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나오는 연약권 같은 경우는 0에서 어디까지? 400까지를 얘기하고 있다. 그럼 선생님, 암석권과 연약권은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암석권은요, 판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고요.
같은 경우는 올리고체입니다. 올리고체인데 유동성이 없어요. 완전히 서로 뭉쳐있는 고체다 보니까 유동성이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가진 고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냐. 하나 물어볼까? 여러분들 팥빙수 같은 경우는 고체야 액체야? 고체잖아. 물론 시간이 지나면 녹겠지만 우유를 부으면 녹겠지만 그 전에 딱 나왔을 때 팥빙수까지는 뭐야? 빙이잖아. 고체의 빙이잖아. 근데 뭐해? 뒤적이면 움직이지. 힘을 받으면 움직이지. 그지? 얘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아마 얘들이 어떤 구조인지 아까 정확하게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치만 어쨌든 얘들이 뭘 가지고 있다? 운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고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시다 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약권과 그 다음에 암석권으로 구조를 이야기하는 걸 아이작스가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모건과 맥킨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내용을 묶어서 판구조론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 안 나오긴 하지만 혹시 모른다 그지? 모건과 맥켄지입니다. 맥켄지라는 사람들 총 4명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긴 한데 웬만하면 윌슨과 아이작스까지는 좀 알아두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판구조론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왔어요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구조론까지 이야기를 다룰 수가 있겠다 라는 겁니다. 보실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내용 같은 경우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누가 암기를 잘했냐 싸움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누가 암기를 잘했냐, 누가 이제 정리를 잘했냐. 즉 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나온 내용이 총 5개인데 그 중에 4개가 묶여져요. 지금 보시는 판구조론과 해양조 학장설도 있지만 멘틀대설과 거꾸로 가면 대륙동설까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학자, 주장, 증거, 원동력을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가, 이거를 누가 정확하게 풀어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4점짜리, 5점짜리 나올 만한 난이도의 개념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 사실 이 내용은 다음 수업과 연계되는 내용을 토대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는 이거 가지고 막 그렇게 되겠다는 잘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양조학 장설에 이렇게 이제 판구조론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 책에는 판구조론 설명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 잠깐만 좀 멈춰주시고 10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판구조론, 그 다음에 윌슨 아이작스, 판의 경계와 그 다음에 판의 구조를 설명했던 사람들이다. 정확하게 좀 써드릴게요. 자, 그래서 판이라는 용어를 처음에 썼던 게 윌슨,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윌슨이 주장한 내용들, 그 다음에 아이작스가 이제 얘기한 내용이죠. 이렇게 내용 좀 판서 부탁드릴게요. 판서라는 필기 부탁드릴게요. 잠깐만 멈추고. 자, 그러면 다 썼죠. 좋아요. 역시 시간이라는 게 참 신기해. 멈출 수도 있고 이제 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앞으로 좀 돌아가서 8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8번 문제를 좀 볼게요. 8번이란다. 8쪽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8쪽.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1번 문제. 판구조론 정립인데 문제 보시면 괄호 85쪽 적혀있다는 점. 요게 다 답지 페이지거든요. 보시고 풀어보시고 이제 매겨보시고 혹시나 답지가 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쌤이 그래서 지금 정오표를 좀 만들고 있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 정말 미안합니다. 대신에 이제 쌤이 좀 최대한 빠르게 고쳐드릴 테니까 찾는 대로 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륙이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OX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판기하가 분리되어 현재와 같은 대륙분포를 이루었다는 학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맞죠. 판기하가 처음에 2억 이제 초반대 전에 2억 3천만 4천만 년 전쯤에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있었고요. 이 초대륙이 분리되면서 현재와 같은 모대양 물대륙의 모양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수립분포를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자, 이번에 멀리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유사한 것은 대륙이동의 증거가 될 수 있죠. 대륙이동의 증거가 총 4가지가 있었어요. 뭐뭐 있었습니까? 첫 번째, 해안선 모양이 일치하는 것. 두 번째, 지질구조가 일치하는 것. 세 번째, 고생대 생물의 화석 흔적 분포가 일치하는 것. 네 번째, 빙하 이동의 흔적이 분포하는 것. 빙하 분포. 이런 것들이 이제 4가지 증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원동력을 주장하지 못했던 내용이다, 그지?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배경은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였다라고 얘기하면 X죠. 자, 근데 이게 진짜 자신있는 게 뭔지 아니에요? 가끔씩 이제 공부 좀 덜 한 친구 혹은 탐구 영역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고집 부려서 이제 공부한 친구들이 있다 그죠? 대충 공부했을 때 틀리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홈스는 멘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분명 대륙이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낸다 그지? 근데 홈스는 멘틀대로의 원동력을 설명하였다라고 하면 내용은 맞잖아. 근데 대륙이동설에 대한 설명으로 맞아 틀려? 아니야. 와 진짜 치사한데 그렇게 풀려. 그게 탐구 과목이야. 누가 문제를 잘 읽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느냐를 물어보는 과목이야. 수학이나 국어에서는 그렇게 물어보면 큰일 나요. 특히나 수학에서는 그렇게 물어보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물어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백인어가 실시한 이동설의 증거에 대한 설명이죠.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 멘틀 대륙. 봐봐. 백인어가 제시한 이동설의 증거는 아니잖아. 멘틀 대륙을 합니다는 홈스의 이야기란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빙하의 흔적 오케이 됩니다. 세 번째, 디귿. 해안선의 모양 일치 오 되죠. 네 번째, 해양 지각의 나이 됩니다가 되면 큰일 난다 그죠? 왜? 해양적 적설의 증거잖아. 그치? 정확하게 아느냐 이거야. 구분을 정확하게 할 줄 아느냐 이거야. 그래서 초창기부터 어떻게 외워야 됩니다가 정해져 있어요. 마음대로 외우면 안 돼. 자, 일단 네 번째, 다섯 번째 내용 지질구조의 연속성 동그라미 고생물 화석의 문법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디귿, 미음, 기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이나 리을은 멘틀 대륙어 해양조 확장설의 해수 확장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번 문제. 자, 그리고 멘틀 대륙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멘틀 대륙 같은 경우는 해력과 해구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해양조 확장설이 다 포함돼요. 왜? 해양조 확장설은 해저지형이잖아, 해저지형. 멘틀 대륙은 해저지형과 그 다음에 대륙지형을 둘 다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설명해, 포괄적이야. 근데 얘는 그 중에 해양지각만, 해저지형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멘틀 대륙에 포함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A와 B 중 앞으로 해양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가능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해력이나 해구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상승하냐 하강하냐를 물어보고 있다 이거야. 알겠지? 물론 똑같은 내용의 말이긴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서 당연하게도 해양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멘틀이 대류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상승하는 곳에 대류이기 때문에 B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해구가 발달한다는 얘기는 해구는 뭐야? 너네 해양적 장소를 이어나갈 수 있겠냐 이거야. 해저 지역이 손을 대는 곳을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야. 그러면 어디야? 라고 하면 저기는 A가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일단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가치 있는 문제예요. 왜? 잘 나오는 그래프 중에 하나거든.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는 것 같으면 초창기에 쫙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와서 꿀럭꿀럭 튀어 올라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니 선생님 반대로 그렸는데요? 네, 반대로 잘 그렸죠. 왜? 나는 깊이에 따라서 그려버렸거든. 여기가 A거든. 응감쌤 여기가 B거든. 오케이? 우리가 여기는 이제 해안으로부터의 거리. 여기가 해수욕장이겠죠? 해수욕장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해안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거리, 깊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바다가 잘못 들어가면 죽는다 이거죠? 왜? 자, 중요한 게 이거야. 우리가 알기는 해구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깊이가 얼마? 6km 깊이 이상이야. 알겠지? 다시 한번 6km 이상이야. 얘는 생긴 게 열곡이기 때문에 열곡으로 보셔야 돼서 얘는 해력이야, 해력. 그래서 얘는 해구가 될 수 있다, 없다가 뭘로 파악이 되어야 돼? 깊이 계산이 되어야 돼. 그럼 그 깊이 계산은 문제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라 이거죠. 보시면 A의 왕복 시간이 얼마입니까? 8초래요, 8초. 자, 그래서 A의 깊이 같은 경우 이걸 X라고 할까? X를 D라고 하셔도 됩니다. X 같은 경우는 2분의 1. 자, 문제에서 음속 나와 있어요. 1500km/s입니다. 여기에 몇 초를 곱해라? 8초를 곱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X의 깊이가 얼마가 나와요? 1500 곱하기 4가 6000이잖아, 그지? 6000, 오우, 쏘리. 단위 미쳤다, 그죠? 아우, 쏘리. 6000m가 나오고 있다. 왜? 약분 될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6천이니까 딱 해구에 걸린다 이거. 이것도 더 기포됩니다. 왜? 마리아나 해구가 실제로 11km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00m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A가 해구가 될 것이고 얘는 자연스럽게 해령이 될 것이다. 근데 사실 문제의 정확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모의고사에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와 B는 해령과 해구 중 하나이다. 또는 판의 경계 지형 중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래야 얘도 해구라고 불릴 수 있고 얘도 해령, 특히나 얘는 해령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확한 근거네. 사실 문제의 정확도가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게 특징이야. 특히나 이 B 때문에. 왜? 맨 땅에도 해령 같은 지역이 나타날 수 있어. 화산이 뿅뿅 튀어나와요. 단면으로 잘랐을 땐 저렇게 생길 수 있잖아. 물론 얘의 특징은 입체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열곡이 나열되어 있는 열곡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근데 쟤는 열곡대라고 불릴 수 있는데 단면만 딱 자르면 이렇게 생겨 먹었을 수도 있어. 화산도 뿅뿅 난 걸 잘라내면 다시 한번 더 화산도 뿅뿅 났는데 이걸 싹 단면 잘라내면 해령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서 1번 A와 B 중 상대적으로 깊은 곳은 어딥니까? 수심이 깊은 곳 A가 되겠다 이거겠지. A가 공을 솟아올랐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A와 B 중 해령이 분포하는 곳을 쓰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B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A 지점의 수심은 몇 미터입니까? 6,000이 이거 6km라고 쓰지 말자. 단위 미터로 줬으면 미터를 좀 재봤어. 아시겠지? 가끔씩 자기 맘대로 6km 쓰고 맞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근데 미터를 물어봤잖아. 아니 그럼 딴 데 가서 우리 막 휴대폰 이런 거 인증할 때 영어 이름 썼든가 SO 엔진 가지고 막 썼든가 안 돼. 알겠죠? 요거는 약속이야.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풀어내라가 탐구 영역의 약속이라고. 과정이 틀려도 상관없어. 정답은 정확하게 쓰실 줄 아셔야 돼. 알겠죠? 과정은 고치면 되거든. 얘는 못 고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심 3,000m 지점이면 왕복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죠. 3,000은 2분의 1 곱하기 1,500 곱하기 몇 초입니까? t. 그럼 t가 얼마다? 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가 1,500 나누면 1, 2W죠? 넘어가니까 4대 4 라고 쉽게 풀어낼 수 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고시작의 문제가 뒤에 내용이랑 이제 많이 엮여서 어렵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쌤이랑 같이 문제 풀어볼 거예요. 풀어봐야 돼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 지구과학을 쉽게 보는데 개념은 쉬워요. 문제가 어려워서 그렇지. 아시겠지? 문제가 어려워. 쉬울 것 같으면 다 1등급이지. 만점 받으면 다 1등급인데 선생님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 이거야. 아 진짜 큰 코 다쳐. 정말 큰 코 다쳐요. 아시겠죠? 세상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솔직히 생각해봐. 물학생을 왜 선행해? 쥐하고 미리 선행하면 되지. 그치? 그런 거란 말이야. 내용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풀이가 어려워. 문제풀이가 재수없어. 짜증나. 알겠죠? 그게 좀 어려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1번 86페이지 정답은 이걸 읽고 있네. 자, 1번 해양적 장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옳은 거를 찾고서 하시오라는데 1번 해령을 축으로 고지자기 준비가 특징을 이룬다. 오케이, 동그라미. 2번 해령보다 해구에서 암석의 나이가 많다. 자, 별표 줘야 돼. 왜 별표냐? 중요하니까. 왜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해령은 지각이 뭐 하는 곳이에요? 생성되는 곳이에요. 저기서 우리가 했어요. 생성되는 곳이에요. 그럼 얘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런데 해구는 소멸하는 곳이에요. 끝을 얘기해요. 그러면 끝은 항상 뭘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시작했다 이거야. 이미 과거에 시작을 했었다 이거야.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걸로 끝나는 게 시작을 했으니까 끝이 나잖아. 얘는 이제 노이고 얘는 다야. 알겠지? 그럼 얘는 0초일 수 있지만 얘는 절대 0초보다 많아요. 0초보다 많아요. 절대적인 나이에서 해구가 해령보다 나이가 적을 일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왜? 태어나야 죽잖아. 태어났잖아 이제. 얘는 사실상 나이가 0에 가깝다는 얘기고 얘는 적어도 0보다 크다라고 보셔야 된다.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해구가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게 나오면 A와 B와 C의 나이를 비교가 쉬워. 물론 오른쪽에 있는 대륙지각을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해양지각 내에서의 나이예요. A보다 B가 많고 C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배입니다. 요게 이제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년 수능에서도 15분 문제에서 어렵게 나왔었던 해령의 섭입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야. 요새 이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정답률이 20%인가 10몇 %인가 였던 걸로 기억을 해. 20몇 %였던가 그랬을 거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변환단층의 발견으로 해양지각 장설이 정립되기 시작했다라는데 정립은 사실 이 위에서 다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건 황구준이었네. 여기서 이미 다 됐습니다. 해령 중심 고지장의 주문이 대칭과 해령 중심 나이트 정글의 두께, 깊이의 대칭적 분포를 통해서 이미 해양지각 장설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되었어.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한 거야? 열곡 해령 사이의 변환단층은 조금 더 넓은 개념의 해령을 찾을 수 있었던 내용이 된다 이거죠. 알겠지? 요 두 가지가 발견되게 되면 이거 해양지각 장설이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이 된 거기 때문에 정립은 이제 막 이거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X입니다.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좀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여서 X가 되겠습니다. 요런 게 짜증나는 거지.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여기는 열곡의 해령의 발견, 해령 사이의 변환단층의 발견은 정립이 아니라 뭐다? 더 넓은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서입대에서 지진의 진원 깊이 분포는 해구에서 해안지각이 소멸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얘는 소멸이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근데 이 세 가지 다 해양지각이고 여기는 네 번째도 해양지각이에요. 근데 해양지각의 확장 생성이냐 해양지각이 이제 소멸 끝이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두 내용은 좀 달라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책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름껏 눈치껏 아셔야 돼요. 왜? 생각을 해봐. 자력계는 뭐야? 자력 자기장의 세기를 얘기하잖아. 오케이? 다시 한번 자기장의 세기. 그러면 뭐겠어? 이 중에 나올 수 있는 거 고지장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해령보다 해구에서의 두 번째 음양측신법이다. 해양시추는 해양시추선 땅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파봐야 나이를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진원인이기 때문에 진원은 지진의 발생 지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과 관련 있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또 보셔야 되는 게 짜란딴 13페이지의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 4번. 자, 그림 가는 현재 여러 대륙에서 발견되는 빙하의 흔적과 이동 방향을 나는 가를 근거로 보거나 고생대 말기의 대륙 분포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가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적도 아래쪽에 좀 많이 모여있다 지금보다부터. 근데 빙하의 흔적, 자, 빙하의 흔적과 이동 그 흔적, 이동 방향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뭘 하자는 거야? 대륙 이동설을 얘기하자는 거죠. 백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옳은 것을 읽는 대로 고르랍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고생대 말기에는 판기야가 형성되었다. 이제 이거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네가 알고 있는 대륙이동설의 정보를 다 얘기할 수 있냐 이거야. 알겠지?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증거들에 대한 마지막 결과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옳은 것을 얘기하시오라고 하면 학자, 주장, 증거, 원동력 다 얘기해달라 이거예요. 알겠지? 얘는 후자입니다. 자, 그래서 고생대 말기는 판기야가 형성됐죠. 왜? 고생대 말, 중생대 초에 판기야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 2억 4천만 년 전쯤에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도 대륙은 한때 적도에 위치한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북반구에 있지만 나를 봐봐. 나 인도 땅이 북반구에 있어, 남반구에 있어. 그렇지, 남반구에 있잖아. 그러면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올라가려면 적도를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지나야지.
이걸 이제 뭐로 할 수 있다고? 고지적인 분포로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고생대 말기에는 적도 부분에 빙하가 넓게 분포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생대 말기에는 적도 부분에입니까? 남극 중심에입니까? 남극 중심이. 지금이야 가 그림에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쪽에 그려진 이 화살표들이 적도에 가깝지만 과거에는 다 남극에 있었지.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5번 문제 보기 5번에 보시면 홈스는 캔틀 대류 위 증가라고 적혀있을 건데 이거 멘틀 대류의 증거입니다. 미안합니다. 오타를 두 번이나 했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볼 문제가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번 툴. 우림은 서로 다른 두 해련 부분의 고지적인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A 보세요. A는 약 120km, 해령으로부터 120km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해령 중심의 정자극기에서 두 번째 역자극기입니다. 해령으로부터 두 번째 역자극기가 A예요. 그런데 B는 보시면 마찬가지 두 번째 역자극기란 말이야. 근데 거리가 60밖에 안 됐어. 그럼 선생님 이건 다른 땅 아닙니까? No. 우리가 얘기하는 해령 중심 고지장의 줄무늬가 대칭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자극기와 역자극기는 시기가 똑같이 맞물려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가 그림과 나 그림의 차이는 뭐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해령 사이의 변환단층이 왜 생겨? 실제로 지역별로 받는 힘에 의해서 이동하는 속도가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니까. 그치? 다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A와 B의 이동 속도는 다르지만 A와 B는 같은 나이야. 같은 세대야. 알겠지? 완벽하게 같다. 이 그림은 지금 같다를 요구하겠지만 같은 세대야. 그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 기억. 고지적인 줄무늬는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케이. 맞는 내용이다. 그치? 이번에 A가 생성될 때 지구자기장의 방향은 현재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A는 역자극기잖아요. 문제는 되게 쉽잖아. 지금 우리 정자극기. 알겠지? 정자극기는 북극이 무슨 극? 조심해야 돼. S극. 알겠죠? 다시 한번 북극이 S극. 그 다음에 3번에 A의 해양 지각은 해령 쪽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해령이 여기 있는데 A는 어느 쪽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해령의 반대 방향. 그 다음 네 번째 A와 B의 지점에서 암석의 나이는 비슷하다. 그렇죠. 비슷하죠. 같다라고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정확하게 같은 위치를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같다는 안 돼요. 이거 장난 많이 쳐요. 그 다음에 5번에 나보다 가에서 해양적 확장 속도가 빠르다라는데 가에서 더 빠릅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판의 경계 배우고 나면 쌤이 그 다음 주에 문제풀이 할 때 요 관련 문제들을 좀 가지고 올 거야. 가지고 와서 같이 풀어볼 거야. 연습 많이 해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19쪽까지 17쪽까지네요. 17쪽까지가 숙제입니다. 17쪽까지가 숙제. 아시겠죠? 17쪽까지가 숙제고요. 요거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가지고 오시고 혹시나 답지 이상하거나 문제 있는 거 있으면 쌤한테 물어보시면 쌤 연락처 다 적혀있잖아요. 그 교재. 그래서 여기 연락 주시면 확인해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끝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